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선근우입니다. 자,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기도 하고 13월의 폭탄이라기도 하는 이른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를 몰아주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인 누진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를 몰아주게 된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몰아주는 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하고 나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은 이거를 잘 따져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배우자에게 넣을지 나에게 넣을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잠시 후에 볼 사례에서 배우자와 연봉이 저하고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절히 배분하시는 것이 훨씬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보통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비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도 있습니다. 이 공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한도가 있는데 이 의료비 공제하고 이 신용카드 공제 이 두 놈만 특이하게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 이만큼은 사용해야지 공제를 해줄 것이고 최소한 이만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아예 공제를 안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 즉 내 연봉이 되겠죠. 제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들 부부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350만 원이에요. 이럴 경우에 남편의 연봉 8천만 원의 3%는 240만 원이 되겠죠. 이 240만 원의 초과분 110만 원에 대해서만 15%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는 연봉이 3,500만 원 뿐이 안 되죠. 이 3,500만 원의 3%가 105만 원입니다. 그러면 350만 원이 지출을 했으니까 초과분인 245만 원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공제를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245만 원의 15%인 배우자가 더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절세 효과는 20만 2천 원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적공제를 도대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개인마다 다 받는 연봉이 다르고 부부간에 연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한테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연봉이 높다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몰아주기보다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라든가 의료비, 기부금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봉이 높은 경우와 연봉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편의 연봉이 7천만 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모님 2분과 자녀 2명 해서 총 4명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다 가져오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절히 배분한다고 하는 경우에 비해서 우리는 절세 효과를 총 54만 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연봉 차이가 배우자와 나의 연봉 차이가 좀 큰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다 몰아받았더니 안 그런 경우에 비해서 54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절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연봉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남편인 내가 3,2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3,000만 원을 받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좀 전에 사례하고 똑같이 부모님 2분과 아들 2명 해서 총 4명을 가정을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연봉이 불과 200만 원 높은 남편이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총 부담할 세금이 우리는 86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내하고 적절히 배분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배분을 했더니 총 부담세액이 66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배분을 했더니 20만 원 더 돈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적게 날 때는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날까요? 이런 경우도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이고 내 배우자의 연봉이 3,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들 부부가 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했고 신용카드 지출액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을 낮은 내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그 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봉이 높은 남편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총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32만 원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남편의 연봉이 얼마였죠? 8천만 원이었고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였죠?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한테 의료비 공제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를 연봉이 높은 남편이 공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32만 원이라는 돈이 더 세이브가 된 것입니다. 안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는 1년에 50만 원까지를 의료비 지출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1년 동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을 했더니 의료비 지출액으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죠. 왜 그러냐면 4천만 원의 최저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곱하기 3%인 1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과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사서 50만 원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총 150만 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 120만 원을 초과한 30만 원의 15%인 4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거를 다 챙겨주진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한 금액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라든가 교복 및 그 다음에 체육복 구입비 같은 경우도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학자금 같은 경우도 누락이 되어 있고 장애인의 보장구 같은 비용, 또 국외 교육비, 또 월세에 대한 부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 여러분 직접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사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3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한 명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모의 계산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례로 연봉이 8천만 원인 남편과 3,500만 원인 아내가 의료비를 아내가 받았을 때는 3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모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 공제 대상자는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라든가 의료비,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안경 같은 구입비, 자녀에 대한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비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은 누구나 다 13월에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